지난 5회 강철과 여리는 악귀 팔척귀를 봉인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6회에서는 더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하죠. 바로 중전의 태중 아이가 제물로 바쳐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6회 후반 그 인물이 흘린 짧은 말 속에 이 모든 사건의 배후가 암시돼 있었단 사실. 오늘 영상에서는 귀궁 5회, 6회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3가지 결정적 단서와 캐릭터들의 운명을 뒤흔들 복선을 짚어드립니다. 귀궁 5회는 궁중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살인사건으로 시작됩니다. 고요한 새벽, 영인대군이 외상 하나 없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며 궁하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시신 근처에서 풍기는 비정상적인 악취는 곧 과거 여리가 경고했던 악귀 팔척귀의 귀환임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여리의 경고는 여전히 궁중 인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무당이라는 그녀의 정체는 의심과 거부감만 불러일으킵니다. 그럼에도 여리는 팔척귀가 다시 나타났음을 확신하고 강철과 함께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한편 강철은 팔척귀를 완전히 제거할 방법을 찾기 위해 가섭 스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에게 주어진 해답은 단순하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야광주의 에너지를 모두 소진해야만 팔척귀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 이는 강철이 용으로 승천할 기회를 포기하는 일이며 궁극적으로는 스스로의 소멸을 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이 선택은 존재의 이유와 직결된 문제였고 깊은 갈등 끝에 그는 여리의 몸주신이 되어 함께 팔척귀에 맞서기로 결심합니다. 두 사람은 몸주신 의식을 거행하며 생사의 동맹을 맺고 본격적으로 팔척귀를 제거하기 위한 준비에 나섭니다. 여리는 병호일에 팔척귀가 나타날 것을 예견하고 궁 전체에 부적을 배치하고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강철은 언월도를 야광주로 강화시키며 물리적 대응도 준비하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협력자를 넘어선 정서적 유대로 발전하며 강철은 여리를 단순한 무녀가 아닌 지켜야 할 존재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계획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서고의 팔척귀를 유인하고 봉인하려는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팔척귀는 더욱 강력한 기운을 품고 나타납니다. 부적은 무력화되고 언월도는 통하지 않으며 야광주의 힘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여리는 최후의 수단으로 혼백봉인이라는 고등주술을 시도해 팔척귀를 간신히 쫓아내지만 그 또한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강철은 가섭 스님의 경고가 현실이 되었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궁 내부에서는 팔척귀를 조종하는 또 다른 세력이 존재함이 드러납니다. 바로 풍산이 그 중심이었으며 그는 자신이 모시는 천지장군의 뜻에 따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중전의 태중 아기를 팔척귀의 제물로 바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권력 암투를 넘어선 악한 의식의 전개로 궁의 근간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음모였습니다. 임금은 강철과 여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애체장과 검서관으로 임명하지만 대신들과 궁녀들 일부는 여전히 이들을 불신하며 음지에서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리의 존재가 커질수록 그녀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지며 풍산 역시 이 틈을 노려 조작된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었습니다. 오해는 공포와 권력, 미신과 진실이 얽힌 복잡한 구조 속에서 여리와 강철이 단순한 테마사나 신령이 아닌 궁중 질서를 바로잡는 핵심 축으로 부상하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단지 귀신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왕실의 어둠과 인간의 욕망에 맞서는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그 끝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귀궁 6회는 테마를 넘어 권력과 음모, 신령과 인간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는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5회 말미 여리와 강철은 팔척귀를 봉인하려는 작전에 실패하고 다시금 궁은 불안한 정적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중전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태중의 아이마저 위험에 빠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궁의 분위기는 무겁고 불길해집니다. 회차 초반 중전은 연일 계속되는 악몽으로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 갑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어둠에 휩싸인 정체불명의 형상이 자신의 태중의 아이를 집어삼키는 장면을 반복해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여리는 중궁전에 들어가 주변을 살핀 끝에 중전의 베개 속에서 오래된 인간 해골 조각을 발견합니다. 이 조각은 단순한 공포심 유발이 아닌 철저히 계산된 흑주술의 일환이었습니다. 누군가 궁 안에서 중전과 아이를 저주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해골의 존재는 곧 임금에게 보고되고 중전은 충격으로 실신합니다. 분노한 임금은 중궁전의 모든 라인을 하옥시키고 여리에게 중궁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합니다. 이 시점에서 여리는 단순한 무녀를 넘어 궁의 안위를 지키는 핵심 인물로 부상하게 됩니다.
강철 역시 야광주를 이용해 중전을 보호하는 결계를 만들며 본격적인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합니다. 하지만 곧 정체불명의 악기 수살기가 궁을 습격합니다. 수살기는 팔척기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강철을 물어뜯고 여리를 뒤에서 습격해 독을 퍼뜨립니다. 여리는 쓰러지고 강철은 분노에 휩싸여 대응하지만 악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리는 마지막 기운을 짜내 이건 누군가가 조종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며 그 배후에 인간의 손길이 있다는 단서를 남깁니다. 바로 그 인간이 풍산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대비를 보좌하고 궐안의 일에 충직한 태도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전의 회임 사실을 파악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팔척귀의 회복을 위한 제물로 삼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천지장군이라는 미지의 존재를 섬기며 궁을 서서히 병들게 하고 있었죠. 풍산은 자신이 모시는 어르신에게 보고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한편 도성 외곽에서는 새로운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강철의 동생이자 또 다른 이무기 비비입니다. 그는 인간을 잡아먹고 검은 용이 되려는 야망을 품고 있으며 오랜만에 만난 강철을 조롱합니다. 윤갑의 몸을 빌려있는 강철에게 그 몸에서 빠져나오려면 그를 죽이면 된다고 말하며 냉혹한 선택을 강요합니다. 강철은 여리와의 약속을 내세우며 맞서지만 그의 내면은 갈등으로 뒤엉켜 있습니다. 비비는 단순한 이무기가 아닌 인간에 대한 극단적인 불신을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녀의 등장으로 인해 강철은 자신이 지닌 이무기로서의 본성과 인간 윤갑으로서의 정체성, 여리에 대한 감정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여리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 팔척귀와 풍산의 계략 속에서 자신의 생존마저 장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놓인 강철은 점점 더 복잡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여리는 쓰러진 몸을 이끌고 다시 중전의 침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태아에게 깃든 기운을 감지하는데 그것은 단순한 생명이 아닌 신령의 힘이 깃든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여리는 중전과 태아를 지키겠다는 다짐과 함께 다시 결계를 정비합니다. 강철은 옆에서 그녀를 지켜보며 처음 느껴보는 인간적인 감정과 책임감에 흔들립니다. 그 역시 여리에게 약속했던 그 말절대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를 되새기며 다시 일어섭니다. 귀국 6회는 단순한 악기의 등장을 넘어 인간의 욕망과 저주가 얼마나 무섭고 조직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테마라는 장르적 외피 속에 정치, 심리, 감정, 전통과 미래의 갈등이 교차하며 더욱 깊이 있는 서사로 진입한 것이죠. 이제 진짜 위협은 귀신이 아니라 인간의 얼굴을 한 존재들일지도 모릅니다. 귀궁 56회는 단순한 테마극이 아니었습니다. 악기보다 더 무서운 인간의 욕망, 그리고 그 속에서 흔들리는 여리와 강철의 신뢰. 그런데 7회 예고편을 보셨나요? 지체하면 여리가 죽는다. 강철의 절박한 외침. 그리고 살을 쓴 귀신. 팔척귀를 넘어선 또 다른 존재가 등장한 걸까요? 중전의 태중 아이를 노리던 저주. 풍산의 배후 세력, 비비와 강철의 대립에 이어 이제 여리의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여리를 향한 공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예측은 어떤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귀궁의 미스터리한 서사 속 진실을 끝까지 함께 파헤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